사람 하나 할게. 사람. 사람. 여기는 머리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다리라고 부릅니다. 다리. 다리가 있는 거야. 에? 다리 없잖아요. 아, 이게 가려져 있어요. 다리구나. 다리가 있는 거야. 다리가 있는 거야. 다리가 있습니다. 약간 펭수.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머리를 맞은 빛하고 다리를 맞은 빛을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건데, 머리를 맞은 빛과 다리를 맞은 빛이 거울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튕기겠죠? 네. 그죠? 살짝 각도, 눈이 여기 있으니까 살짝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튕겨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반사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법선을 그려. 법선. 반사면에 대해서 이게 법선. 땅땅땅 땅땅땅땅땅 법선을 그려서 여기 입사각, 반사각 같게끔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상상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봐봐. 우리 뇌는 여기서 뭐라고 인식하냐? 내 눈에 들어온 빛이 직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온 빛을 따라가. 땅땅땅땅땅땅땅 따라가면은 같은 거리에 어디? 바로 여기에 머리 꼭대기가 있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얘가 거울 속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도 역시 이런 머리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리를 맞은 빛도 마찬가지야. 내 눈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땅 들어온 빛이 다리라고 인식이 되겠죠.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땅땅땅땅 따라가서 내 눈에 들어온 빛을 땅땅땅땅 따라가서 바로 여기에 다리 끝이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때요? 동일한 크기로 관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면 거울 앞에 딱 서면은 내 모습 그대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가까이 오면 얘도 가까이 오겠죠. 여기 가까이 오겠죠. 그래서 가까이 오고 멀어짐에 따라서 이거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거울에 가까이 가면 쟤도 나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고 거울에서 멀어지면 쟤도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자, 다른 거울을 보면은 이게 어떤 원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똑같은 사람 하나를 그려볼게요. 봐봐. 이렇게 사람 하나를 똑같이 그릴게요. 마찬가지로 머리에서 나오는 빛과 다리에서 나오는 빛을 상상해 줄게요. 똑같이 갈 겁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직진해서 갈 거야. 자, 잘 봐. 내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굽어 있잖아. 굽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접선을 딱 그려. 접선을 그린 것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법선이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가 입사각이 되니까 반사각은 여기가 반사각이 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반사가 일어나? 이 방향으로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해되나요? 반사가 저렇게 일어나는 거야. 다리를 맞은 빛도 역시 직진해서 간다라고 친다면 가운데는 그냥 직진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튕겨놓습니다. 자, 딱 여긴 접선이 이거니까 법선 이거죠? 탕탕 하니까 이렇게 온다고 친다면 여기는 이렇게 다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머리는 어떻게 돼? 내 눈이 여기 있다면은 내 눈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온 빛이니까 이 방향으로 들어온 빛이니까 이걸 따라갑니다. 이걸 따라가서 어디에? 여기에 머리가 있다라고 보이게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일까? 다리와 머리가 이렇게 퍼져 들어가니까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오고 다리는 이렇게 해서 요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볼록 거울 앞에 있으면 되게 물체가 조그매져요. 우리 볼록 거울 어디서 봤어요? 본 적 있나요? 볼록 거울 망원경은 렌즈죠. 편의점 구석에 거울 있는 거 알아요? 아니요. 편의점 구석에 동그란 거울 있어요. 한번 봐봐. 그 거울 보면은 물체들이 엄청 조그맣게 변해서 그 편의점 전체가 다 보여. 편의점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거울이. 사각지대 거울. 맞아. 그리고 우리가 코너를 돌 때 길에서도 이렇게 동그란 거울 같은 거 길에 설치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다 이런 거울이야. 자, 물체를 조그맣게 만든다는 건 모든 물체를 작게 만들어서 더 많은 면적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 그래서 물체를 작게 만들어서 더 많은 면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네, 머리하고 다리의 이
뒤집히는 건 없죠.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상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상이 뒤집히지는 않아. 우리 평면 거울도 상이 뒤집히지는 않죠. 우리 거울 속에 보이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상이라 그래요. 상. 거울 속에 상이 보인다라고 표현하는데 상의 머리와 다리가 그대로 서 있으니까 이거를 뭐 상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볼록 거울 역시 상이 뒤집히지 않아. 뒤집히지 않고 작고 바르게 보인다. 바르게 보인다 라는 표현이 뭐다? 뒤집히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얘는 바르게 보인다. 그냥 바르게 보인다. 얘는 실물과 같은 크기죠? 실물과 같은 크기로 바르게 보인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모든 거울은 당연히 뭐가 바뀐다? 좌우는 무조건 바뀝니다. 좌우는 다 바뀐다는 전제하에 평면 거울은 실물과 같은 크기로 바르게 보이는 이유가 저거고요.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작고 바르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목 거울은 좀 특이해. 잘 봐. 오목 거울은 물체가 멀리 있는 경우와 가까이 있는 경우가 좀 달라요. 물체가 만약에 멀리에 이렇게 있다면 마찬가지로 머리를 맞은 빛과 다리를 맞은 빛을 상상해 볼게요. 자, 머리를 맞은 빛이 이렇게 간다면 얘는 접선이 여기서 그려지게 되니까 이 법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서 입사각, 반사각이 이쪽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빛은 어디로 튕긴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튕기게 됩니다. 보이나요? 그 다음에 다리를 맞은 빛은 그냥 이렇게 온다라고 본다면 이게 접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초점이라는 게 생겨. 초점. 두 빛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내 눈에 들어온 빛은 이렇게 다리를 맞은 빛이 위로 들어오고 머리를 맞은 빛이 아래로 들어오죠. 그래서 뒤집혀 보입니다. 자, 머리를 맞은 빛을 따라가봐. 어떻게? 따라가면은 여기에 머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오니까 머리가, 아닌가? 머리가 여기 있구나. 맞네요. 머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초점 뒤야. 다리를 맞은 빛은 이렇게 가니까 다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나요? 자, 초점 뒤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목 거울, 우리 어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있는데 볼록 거울 설치되어 있고 오목 거울 설치되어 있는데요. 오목 거울의 대표적인 예는 숟가락 같은 거. 숟가락 이렇게 보면은 내 얼굴이 이만해지거든요. 한번 해봐요. 오목 거울이 그런데 이용된다면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물체의 크기가 엄청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작도한다라고 표현해. 거울을 작도한다. 그림을 그려본다. 작도한다. 작도를 해보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보다 먼 곳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크고 바르게 서 있는 상이 보입니다. 엄청 물체가 커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까이 와볼게. 초점보다 더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맞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고요. 다리를 맞은 빛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초점보다 앞에 있으면은 잠깐만요. 아래 뒤집히 가까이 정도가 머리 따라가고 잠시만요. 기다리나? 가까이 있으면은 얘는 작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얘는 뒤집히는 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작도를 다르게 할게요. 기준점을 두고서
오목거울 자체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목거울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면은 아시겠죠? 오목거울 작도가 좀 어렵네요. 다시 오목거울이 이렇게 있고 오목거울 앞에 사람이 이렇게 서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머리를 맞은 빛과 다리를 맞은 빛을 생각하면은 머리를 맞은 빛은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오게 될 거고 다리를 맞은 빛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튕기면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튕기거든요.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맞은 빛이 위로 오고요. 머리를 맞은 빛은 아래로 오니까 위아래가 뒤집히는 거야. 그래서 초점보다 먼 곳에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써야겠다. 먼 곳에 있는 경우에는 다리가 뒤쪽에 있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그려지고요. 머리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상이 항상 거울의 뒤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 상이 뒤에 있잖아. 거울의 안쪽에 얘도 거울의 안쪽에 있죠. 이거를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 실제로 보이는 상인데 오목거울 앞에서는 상이 어떻게 생기냐면 빛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 거울의 앞쪽에 상이 생기게 돼요. 이걸 허상이라고 해요. 허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요 초점보다 먼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를 맞은 빛이 내려오고요. 다리를 맞은 빛은 올라오니까 뒤집힌 상이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먼 곳은 일단 크고 뒤집힌 상. 크고가 아니다. 작고 소리. 뭐 이렇게 헤매죠? 이것도 이것부터는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할게요. 미안. 자, 우리 눈이 이렇게 있잖아. 눈이 있는데 내 눈을 향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면 봐봐. 얘를 따라가고 얘를 따라간 여기에 상이 보이는 거거든. 내 눈을 향해서 빛이 퍼져서 들어오면은 이걸 따라가서 상이 보이는 거니까 상은 작게 보입니다. 반대로 내 눈이 이렇게 있는데 빛이 모여서 들어와. 빛이 모여서 들어오면은 이걸 따라가고 이걸 따라가면 그 상이 있는 거니까 상이 크게 보인다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빛이 퍼져 들어왔으니까 작게 보였죠. 얘도 얘보다 먼 곳에 있을 때는 빛이 퍼져 들어오잖아. 나를 향해 퍼져 들어오니까 물체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물체는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첫 번째 먼 곳에 있는 경우에는 초점보다 먼 곳에 있는 경우에는 작고 그리고 위아래 바뀌죠? 뒤집힌 상이 보인다. 뒤집힌 상이 보인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가까운 곳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초점보다 가까운 곳이야. 머리를 맞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다리를 맞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여기 초점 앞에 있으니까 위에 거 머리를 맞은 빛도 위로 들어오고 빛은 위로 들어오고 다리를 맞은 빛은 아래로 들어오는 거 보이죠?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뒤집히진 않아. 그리고 상이 모여서 빛이 모여 들어오니까 따라가서 크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뒤집히지 않고 커다란 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두었을 때는 어떻게 보인다? 바로 선상, 그죠? 일단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평면 거울이 왜 바르게 보이는지, 실물과 같은 크기가 보이는지,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왜 작게 보이는지, 나를 향해서 빛이 퍼져 들어오니까 작게 보인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먼 곳에 있으면 튕겨서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퍼져 들어오게 되고요. 하지만 초점보다 앞에 있으면은 나를 향해서 모여 들어오는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커다랗게 보인다는 걸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솔직히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내 눈을 기준으로 빛이 이렇게 모여 들어오는지 퍼져 들어오는지를 생각해서 크게 보이는지 작게 보이는지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하면 볼게요. 됐어. 방금 봤던 것을 가지고 바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이 나오는데 잘 보이나? 지워야겠다. 방금 했던 거 잘 기억하고요. 자, 먼저 볼록 거울 먼저.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자, 빛이 퍼져 들어가죠? 빛이 퍼져가니까 내 눈을 향해서는 이렇게 퍼진 빛이 가니까 이걸 따라서 가면 어떻게 보인다? 작게 보이게 되겠네요. 작게 보이게 되겠죠?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체는 자, 머리를 맞은 빛이 위로 오고 다리를 맞은 빛은 아래로 오니까 뒤집히지 않아요. 가까웠던 멀든 상은 뒤집히지 않고요. 뒤집히지 않고 실제 크기보다 둘 다 작게 보이는 거 보이죠? 작게 보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달라요. 오목 거울은 이렇게 초점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먼 곳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먼 곳에 있을 때는 나를 향해서 위에서 온 빛은 내려가고 아래로 온 빛은 올라가니까 뒤집히죠? 먼 곳에 있을 경우에는 상이 뒤집힌다. 그리고 나를 향해 퍼져 들어가는 빛이니까 따라가면은 작아진다. 뒤집히고 작아진다. 이렇게 뒤집히고 작아진 모습이 바로 먼 곳에 있을 때입니다. 멀 때란 뜻이에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머리를 맞은 빛이 위로 들어오고 다리를 맞은 빛이 아래로 들어오니까 초점 앞에 있으니까 뒤집히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뒤집히지 않고 나를 향해 모여서 빛이 들어오니까 따라가면 엄청 커져 보이겠죠? 그래서 물체가 엄청 확대되어 보이고요. 바로 선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작도를 하지 않으면 다 하나하나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돼? 오목 거울은 가까울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고 오목 거울은 먼 곳에 있을 때는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이 보여. 이걸 다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좀 힘들게 배우는 걸 수 있겠지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되겠네 한번 그려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다른 학생들은 한번 그려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한번 그려볼 시간이 될까요? 지금? 우리 시간 한 5분 정도만 할애해서 방금 쌤이 그렸던 것대로 한번 더 그려줄게. 네. 한번 그려볼게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기 며칠 동안 안 된다고 했더니 내가 이겼어. 며칠 동안 안 잤네. 내가 이겼어. 자리 안 바꿔도 되겠네요. 내가 이겼다. 며칠 동안 안 잘 거 아닌데. 그려볼게요. 이거 안 그려보면 외워야 되니까 너무 더 힘들어져. 아니야. 야, 암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암기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셋다 조금 그림 바꿀게요. 셋을 똑같이 해줄게. 평면 거울을 이렇게 그냥 세우고 볼록 거울은 이렇게 세우고요. 오목 거울은 이렇게 세울게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그려야 돼. 다리를 맞으면 이렇게. 다음 주는 다리 안 바꾸려. 선생님. 아니 1번 평면 거울 따라 그립니다. 평면 거울은 이래서 뒤집히지 않는구나 체크하고요. 뒤집히지 않는구나 체크하고 똑같은 크기가 만들어지는구나 생각하면 되겠어요. 각도를 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원래는
원리대로라면은 원래는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은 빛도 이렇게 오고요. 다리를 맞은 빛도 이렇게 오니까 바뀌는 게 없다는 뜻이야.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서 상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그림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투명 거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면 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상이 확대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진으로 가서 오고 직진으로 가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헷갈리면 이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리세요. 두 번째는 둘 다 그래도 괜찮아. 두 번째는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맞은 빛이 얘가 이렇게 튕기죠. 다리를 맞은 빛도 이렇게 튕기니까 내 눈에서 퍼지니까 따라가면 여기에 상이 머리를 맞은 빛 여기 다리 여기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맞은 빛이 이렇게 튕기고요. 다리를 맞은 빛은 이렇게 튕겨서 내 눈에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뒤집히게 되고 퍼져 들어가니까 따라가서 여기에 다리, 머리 이런 상이 만들어져. 다리가 위로, 머리가 아래로. 3번 오목거울 멀대. 하나 더. 3번에 오목거울 따라 보십시다. 가까울 때는 오목거울 하나 그리고 점점점점 해야 되죠? 점점점 해야지 상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어. 초점보다 가까이 이렇게 있다면 머리를 맞은 빛이 여기로, 다리를 맞은 빛은 여기로 가게 되니까 따라가면 머리가 여기, 다리는 여기. 상이 많아진다.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초점. 결론은 오목거울은 가까울 때는 크고 바로 전자. 멀 때는 작고 뒤집힌 상. 볼록 거울은 작고 바로 전자. 얘는 실제 크기고 바로 전자. 요거까지만 딱 그리고 마칠게요. 그냥 이거 그리는 시간인데 이제도 알 수 있을까 이거? 저거 따라 그리는 거예요. 혁명거울은 이거 그릴게요. 밑에 거. 그냥 밑에 거가 깔아도 될 것 같아. 이 그림 그릴게요. 괜찮아. 둘 다 그려도 괜찮고. 하나만 그려도 하나만 그려도 돼요.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 오, 좋아. 알았어. 원리 이해가 되죠? 알겠어. 원리를 알겠어요? 외우는 게 좋겠어요. 말했던 거잖아. 네. 주관이 그렇잖아. 원리가 이해가 돼? 그럴 거예요. 아이씨. 그거 뭐야? 네. 원리 이해가 되나요? 네. 어느 정도?
근데 공부해봤잖아.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저 그림을 창의력 문제 같은 거 말하다. 영재원 시험 이런 거 볼 때도 이런 문제 꼭 나오거든요. 안 볼 거 같아. 그러니까 혹시 본다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혹시 본다면 그때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조금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거 했었어. 이게 거울까지의 내용이야. 다음 시간에 굴절은 금방 끝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게 그 다음 진도까지 이어서 나가도록 해볼게요. 숙제세요? 숙제는 어떻게 돼요? 숙제는 우리 반사까지만 풀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반사에 해당하는 문제까지만 골라 풀면 될 것 같고 실력 따지기 문제에서 14번까지 풀 수 있네요. 14번까지. 서술형은 다음 시간에 다시 풉시다. 반사까지만 풀라고요? 일단은 실력 따지기는 14번까지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념 따지기는 핵심 자료 4번까지 풀 수 있네요. 어디까지 배웠는지 알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 너 가지는 숙제- 거야. 그거 가져가. 핵심자료요? 자, 4번. 자, 오늘 거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렵고 작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필요한 사람 한 번씩